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전문가 주마카세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생물보안법,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최근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거의 체감상 10년 만에 보는 움직임 같은데요.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실체가 없어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새로운 산업은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미래의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오르다가 전체적인 조정 시기를 거치고 다시 오를 때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바이오 산업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금리가 낮아지면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낮은 금리 환경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수합병 소식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더해 생물보안법, 바이오 안보법으로 인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이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인 BGI와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스파이 역할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전자 데이터 분석 기업인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가 미국인의 유전체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출처와 자회사 대표의 중국군 관련 이력의 문제로 인해 우시앱텍 역시 미국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관련 자금이 우시앱텍으로 유입됐다는 점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대표가 인민해방군에서 교수로 활동했다는 점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와 우시앱텍을 포함해 중국의 5개 바이오 기업과 5개 바이오 기업의 자회사, 모회사, 그리고 승계 법인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생물보안법, 바이오 안보법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타겟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장 접근성 제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와 우시앱텍 이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행정기관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특히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제한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기술 협력의 차단입니다. 미국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그리고 기술 교류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투자 유치의 어려움입니다. 미국 자본의 중국 바이오 기업 투자가 어려워지며 글로벌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넷째,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줄이면서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작년 3조 1,800일억의 매출을 올린 글로벌 2위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정책을 펼쳤으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이러한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중국 제약 바이오 업계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물보안법 바이오 안보법으로 한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겐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시장 점유율 확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채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을 때 한국 기업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유치 기회 증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확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을 때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재 유치 기회. 중국의 바이오 인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 최근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 상호 교환성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모든 바이오 시밀러의 교체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높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번 정책의 변화로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들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물보안법, 바이오안보법의 수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선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추천 종목을 말씀드려야겠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만한 종목은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더 높을 수 있겠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전체 테마를 이끌어줘야 가능한 부분이며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즉 CMO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공백을 메울 최고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CMO에서 CDMO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생산에 넘어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 총 1조 2,382억 원가량의 CDMO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계약 수주 규모는 21년 1조 1,602억 원, 22년 1조 7,835억 원, 23년 3조 5,009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생산을 위한 CDMO 업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금액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역량을 갖춘 4공장이 작년 6월부터 전체 가동에 들어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60만 4천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4월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하고 추가 생산 시설을 순차적으로 건설해 제2의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당장 하반기부터 5공장에서 생산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선수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7월 2일 공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국 소재 제약사와 총 계약 금액 1조 4,637억 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의 40%가 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계약의 바탕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뛰어난 품질 경쟁력과 고객사 신뢰도 향상에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6건이 기존 고객사와의 증액 계약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박스터 헬스케어와의 계약은 기존 168억 원에서 2,509억 원으로 1,394% 증가했으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뛰어난 품질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배치 성공률은 무려 99%에 달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의 실패 확률이 1% 미만이라는 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4년 실적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조 6,9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조 원대 연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바이오안보법,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정책 변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과 잠재력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미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증권사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적게는 100만 원, 높게는 125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제 월봉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월봉에서는 전체 주가의 흐름 정도 파악한다 생각하시고 상장 후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21년 최고 100만 원을 넘어서며 최고가를 기록했었고 이후 바이오주들의 하락세 속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대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는 이렇게 60월봉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보이고요. 거래도 7월 들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이미 이평선을 모두 다 뚫고 나왔고요. 벌써 정고점 매물대에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7월달 들어 이전 거래량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날이 아까 살펴본 대형 계약건 공시가 나온 날입니다. 이 부분이 주봉에서 살펴본 정고점 매물대고요. 1차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싸움이 붙겠죠. 그리고 여길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80만 원대를 지지해준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1차 관문은 넘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매물대들을 한 번에 넘어서는 것이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은 희박한 일이기도 하며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욱 좋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나 생물보안법, 바이오안보법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바이오 섹터가 큰 흐름을 맞이하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역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지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추이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은 항상 최대 관심 종목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형주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형주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으며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므로 특별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 주특기인 스몰캡 위주의 단기적으로 노릴 만한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전문가 주마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